네,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. 리스크 확대, 우리의 자세는입니다. 일단 지금 리스크는 계속해서 1월 달, 12월 달 말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. 뭐 원유가 조금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, 조범수 매니저님은 아직도 원유 상승에 베팅하시는 쪽입니까? 저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, 유가가. 아, 진짜요? 이게 사실 좀 안 좋은 얘기예요.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다시 자극한다는 이야기고, 이거 올라가면 어떡해요? 금리 인하는 물러가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금리 인하했는데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 찾아오면요. 더 난리 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미 몇 가지 힌트가 있어요. 사실 뭐 리스크 확대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뤘지 않습니까? 뭐 미군 3명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또 이 고조되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섹터가 뭐냐면 중국입니다. 중국이 최근에 증시 부양책을 일으키면서 시장을 반등을 만들고 있는데, 실질적으로는 경기 부양책과 보셔도 무방합니다. 왜? 부동산 가격까지 같이 반등이 나왔으니까요. 자, 그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전적으로 시작한답니다. 이 기대감은 언제까지 갈까요? 전반적으로 양해가 있는 3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선반영이라는 측면이겠죠. 선반영 측면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이 계속 기대감이 올라간다면은, 그러면은 중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난답니다.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건 뭘까요? 원자재입니다. 최근에 원자재들 흐름 보시면요.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넘어갈게요. 비철금속 그리고 유가 이런 측면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뭐 유연탄, 우라늄, 철광석, 구리, 아연, 니켈. 중국 같은 경우에 비철금속에 대한 수출량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전주 대비 한번 보시면은 유연탄이나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고가권을 형성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게 큰 이상한 부분은 없고, 철광석, 구리, 아연, 니켈 전반적으로 경기와 연관되는 섹터들입니다. 전반적으로 전주 대비해서 지금 3.8, 1.6, 1.4, 1.1%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. 물론 여기에는 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. 천연가스는 어떨까요? 천연가스는 사실 좀 속내가 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. 유가나 이런 비철금속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한데, 이 LNG나 이쪽이 디젤 쪽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이라는 모습을 전해드리는 게, 지금 보시면은 중동 국가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디젤 같은 경우는 확 줄어들었어요.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. 전적으로 미국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내지는 디젤 이쪽은 좀 상승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거고, 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 가운데 중국의 경기 부양까지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. 악재주적인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팔로잉을 하셔야 되고요. 포트에 꼭 한두 주목씩은 넣어두고 가시자.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럼 어쩌면 포트 방어주로 기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 어떤 거 보십니까? 저는 조금 이따가 이 포트 종목으로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편입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돌격 내일장 시장에 돌격 내일장에서 들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정종택 매니저님, 지금 시장에 상당히 몇 가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. 환율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, 이번 주 FOMC 있어서 뭐 3월 달, 5월 달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변수도 존재하는데,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? 저는 이제 3월 FOMC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아. 저는 뭐 1월 FOMC 동결이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고요. 네. 3월 달 이제 기억을 저희가 좀 되짚어 보면요. 우선은 25bp 정도 금리 인하하는 거 확률이 80%까지 올라갔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50% 언더로 좀 CME 패드워치 쪽에는 내려온 상태인데요.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증시가 많이 내려왔고요. 결국 그 어떤 다시 한번 증시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 자체도 저는 이제 금리 인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2월 PCE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. 특히 좀 가장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근원 PCE 지표죠. 이 지표 자체는 사실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어요. 다시 한번 처음으로 2%대, 2021년 이후로 다시 2%대 좀 진입을 했다라는 거. 미국 경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뭐 골디락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좋거든요. 경제도 탄탄하고요. GDP 이번에 발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미국의 경제는 경기 침체가 진폭도 크지 않고요. 기간도 길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는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고 테크주들도 계속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본다면요.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많이 둔화 안 됐습니다. 둔화되고요.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다시 한번 정고점 이상으로 올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? 따로는 없는데요. 그냥 우선 해운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요. 우선 흥하해운 종목 보면 그래도 고점을 찍고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. 근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KSS 해운 요 기업 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요 기업 보게 되면은 뭐 차트 흐름 좋고요. 최근에 보시면 공급 계약 공시를 계속했습니다. 3건 정도의 공급 계약 규모가 있었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재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꽤나 큰 규모의 또 공급 계약 공시를 했다라는 거는 요 또 세 개사가 다 달라요. 주체자, 계약, 공급 상대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시세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주가가 좀 흘러내릴 수 있지만 뭐 이제 넘버가 좀 나오는 기업들은 다시 또 추세를 만들어 간다. 그걸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의 넘버맨 처음부터 끝까지 또 넘버를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, 반도체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까지 짚어봤고요. 이제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? 돌격 내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